안녕하세요. 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 작업치료사 김미선입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일상생활 속 학생의 감각 평가하기입니다. 학생의 감각적 특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유의미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감각 처리, 감각 통합은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감각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땐 두 가지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운동 기능의 어려움과 하나는 조절 기능의 어려움입니다. 이 시간에는 조절 기능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평가하고, 조절 기능의 어려움에 있을 때 평가하고, 환경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한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굴이죠. 네, 굴은 먹는 것이고, 그리고 해산물에 속하고, 식감은 물컹하고 매끄러운 질감에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굴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굴에 대한 선생님들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식감이란 단맛이나 우와 신선한 바다향이 느껴져 윤기나고 탱글탱글한 게 엄청 먹음직스럽군요. 이런 긍정적인 경험이신가요? 불행하게도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보는 것만으로도 비릿한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그 물컹한 식감, 그리고 굴맛, 이런 것 때문에 삼키기 어려웠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같은 것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경험을 다르게 느끼고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경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신경은 그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 그 다음에 몸에서 오는 감각들은 뇌줄기에 있는 망상체로 전달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망상체로 전달된 자극들은 다시 그 상위의 시상이라는 곳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처리되고 조절된 다음에 그것은 우리의 해석되어서 우리의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경계는 각 개인마다 다르고, 우리는 그 본인의 그 신경계를 가지고 감각 자극을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지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두고 우리는 다른 느낌,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굴을 보고 입맛을 다시기도 하고, 누구는 보는 것만으로도 그 구토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조절평가는 보호자 인터뷰 혹은 놀이나 학교를 직접 관찰, 그다음에 감각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통해서 아동의 감각 시스템, 즉 감각 특성을 이해할 수 있고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의 목적은 아이를 진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 학생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감각 프로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각 프로파일은 아동의 감각 처리를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입니다. 이 검사는 일상의 감각 경험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질문에 답하는 설문형입니다. 이걸 통해서는 학교나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기능적인 참여를 설명할 수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평가와 더불어서 아동의 강점, 어려움에 대한 의미 있는 어떤 관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맥락을 고려하여 아동과 가족, 교사를 지지할 수 있는 중재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이 동그란 도식이 감각 처리 모델입니다. 감각 처리 모델은 감각 경험의 자료를 근거로 행동에 대한 신경학적, 심리학적 개념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신경학적 역치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신경학적 역치라는 것은 자극에 반응하는 시작 지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역치는 자극에 대해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자기조절, 행동에 대한 자기조절은 능동적일 수도 있고 수동적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을 교차시켜 사분면이 만들어지고 이 사분면으로 인해서 4개의 감각 패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추구형, 회피형, 민감형, 등록형이고요. 각각에 속하는 사람들을 추구자, 회피자, 민감자, 방관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감각 처리 패턴은 그래서 신경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것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그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각 감각 각 유형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 도표에서 위쪽 노란색 세모와 파란색 세모는 신경학적 역치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분홍색과 연두색은 신경학적 역치가 낮은 사람들입니다. 즉 신경학적 역치가 높은 사람들은 자극을 많이 주어야지 반응하는 사람들이고요. 신경학적 역치가 낮은 사람들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파란색 그 세모인 추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구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역치가 높고 자기 조절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감각 입력이 필요하고 스스로 많은 자극을 입력시키기 위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회피자는 역치가 낮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우 작은 자극도 감지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예민한데 적극적으로 행동하니까 잠재적으로 위험하거나 해롭다고 결정한 자극은 능동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감각 입력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감자입니다. 민감자는 신경학적 역치가 낮고 자기 조절을 위한 행동이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자극이 강할 때 자극에 압도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자들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를 원하고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방관자입니다. 방관자는 신경학적 역치가 높기 때문에 높고 그다음에 자기조절 행동이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자극이 와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쉽게 알아차리는 감각 신호를 놓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이 네 개의 패턴들이 좀 분명하게 좀 다르고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이 네 패턴들을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조금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감각 패턴은 질병이 아니라 인간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패턴 모델은 그 사람의 신경학적인 배경과 심리적인 배경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고유하고요. 사람마다 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의 삶에 영향이나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그 방해의 정도는 스펙트럼처럼 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추구자들입니다. 3명의 아이들이 숲속 낙엽 더미에서 놀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놀고 있죠. 그 옆에 있는 아동을 보겠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입에 뭔가를 문 채로 아슬아슬하게 움직이는 탈 것에 올라타서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극 입력이 동시에 되고 있습니다.
굉장한 추구자입니다. 추구자는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극을 탐색합니다. 적극적인 탐색으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지만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 또 과제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동은 누구일까요? 귀를 막고 있는 아동은 회피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피자는 감각 입력을 가능한 적게 받으려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자극이 왔을 때 도망가거나 아니면 숨거나 귀를 막거나 혹은 누가 다가오면 그 자리를 회피합니다. 일상의 루틴을 만들려고 하고 그걸 유지하기를 잘합니다. 감각 정보가 적은 환경에서 편안해하고 수행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피 성향이 너무 강하면 활동에서 벗어나서 혼자 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고 과제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누구일까요? 뭔가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맨 처음에 있는 아이는 지금 이발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뭔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미용사의 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수박을 들고 있는 아이는 약간 베어 물긴 한 것 같아요, 귀퉁이를. 그런데 먹지 않고 눈썹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을 살피고 있어요. 먹지 않고. 맨 마지막에 있는 여자아이는 누군가의 어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어른의 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민감자입니다. 민감자는 감각 입력을 적게 받기를 원하고 더 쉽게 놀라고 긴장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변의 모든 상황을 살피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세밀한 사항과 작은 변화도 감지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맛이나 질감을 잘 감별하고 자기에게 적당한 것을 골라내는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감각 입력이 너무 많을 때는 과제 수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관자입니다. 방관자는 자신에게 오는 감각 자극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극이 너무 많은 곳에서도 느긋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안하고 긴장한 상황에서도 늘 태평하고 편안합니다. 방관자는 그 과제를 하겠다는 의지가 약할 경우에는 과제 참여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뇌 감각 패턴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모두 이 네 가지 패턴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의 추구자이면서 또 좀 큰 회피자이면서 감지자이면서 때로는 방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이러한 패턴들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절이 어려운 아이들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패턴으로 강하게 감각이나 상황에 반응하기 때문에 일상의 지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절이 어려운 아이들도 어느 한 패턴만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상황이나 어떤 그 환경에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각 프로파일을 우리가 통해서 얻어진 이 패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첫째, 아동의 감각 패턴을 이해해서, 즉 감각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황과 활동, 그 패턴의 연관성을 잘 파악해서 행동을 저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참여를 도울 수 있는 환경 조정을 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3개의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사람, 환경, 활동입니다. 활동 참여와 수행은 이 3가지 동그라미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활동 참여와 수행은 이 3가지 동그라미가
서로 교집합이 클 때 수행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치료실에서의 치료는 개인의 기능에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반면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이 환경 조정과 활동 조정을 통해서 수행을 다르게 좋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이 환경 조정을 통해서 아동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구자의 환경 조정입니다. 핵심은 감각 입력입니다. 아까 추구자는 어떤 친구들이라고 그랬죠? 추구자는 각성 수준이 높고 강한 자극이 있어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감각 입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의 일과에 선호하는 감각 자극을 충분히 포함시켜주고 개별보다는 그룹 활동, 단순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감각이 다 풍부한 그런 복잡한 환경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상에 새로운 이벤트를 추가해주거나 이거를 다양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옷은 이렇게 색깔이 선명하고 밝은 색을 이용하고 향이 나는 비누 혹은 목욕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다양한 향이 나는 소스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조명은 밝고 그다음에 시각적인 자극들이 풍부한 환경이 도움이 됩니다. 움직임이 많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학교에서나 교실에서는 학습물을 좀 나눠주거나 의자를 정리하는 등 간단하지만 움직임을 준다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회피자 환경 조정입니다. 회피자 환경 조정에서 핵심은 감각 입력을 감소시켜 주는 것입니다. 회피자는 맥락과 활동에서 이 자극을 감소시켜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배경소음을 제거해 준다든지 강한 감각 경험을 한 후에는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일관된 환경과 일과를 유지시켜주고 너무 힘들 땐 독립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여기는 회피자를 위한 환경 조정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조용하고 그다음에 시각적인 자극이 적고 조명, 불빛이 좀 낮고 이런 공간들이 도움이 됩니다. 소음을 줄여주기 위해서 귀마개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촉각적인 자극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해서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향이 강한 것은 소스들은 따로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가능한 향이 없거나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좋습니다. 다음은 감지자를 위한 환경 조정입니다. 감지자를 위한 환경 조정의 핵심은 자극 양을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 중이거나 활동 후에 중간에 휴식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과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예측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순서화해서 루틴을 만들고 그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감지자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예상 가능한 장소를 이용하거나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들을 안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건 이들을 위한 민감자들을 위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시각 정보가 많을 때는 정보를 가려주고 그 다음에 아동이 찾기 편하도록 사물함이나 옷장은 정돈된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잘 때는 불빛이 없는 게 좋고요. 무거운 이불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평상시에 이렇게 꽉 안아주는 압박이 이들에겐 도움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곳을 갈 때는 정보를 주거나 일정표를 짜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교실에서는 친숙한 일정한 자리에 지속적으로 앉도록 해주는 것들이 안심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관자 환경 조정입니다. 방관자를 위한 환경 조정의 핵심은 다양한 감각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관자도 추구자와 같이 역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자극이 왔을 때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극으로 다양한
감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동이 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신호 혹은 자극을 계속 제공해주고, 그렇게 해서 감각 능력이 충분하면 그래도 일상생활의 어떤 활동을 하는 동안 주의를 집중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또 많은 감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방관자를 위한 그 환경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단서를 더 명확하게 제시하고, 학교에서는 선명하고 또 밝은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정보는 메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정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알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질감의 의류나 수건이나 이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감지자들은 주변의 자극을 잘 살피지 않습니다.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장애물이 있을 때 쉽게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요. 물의 온도나 음식의 온도를 잘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서는 집안 정리나 교실의 어떤 환경들을 잘 정리해 놓거나 아니면 물의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감각 패턴과 일상활동 참여에 대한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먹기에서 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새로운 음식을 접할 때 시각적인 것에 가장 먼저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하고 관련해서 민감 패턴은 자다가 깨는 경향이 많고요. 그 다음에 추구 패턴은 전체적인 수면 시간이 짧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피 패턴은 잠들기가 어렵고, 방광 패턴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낮은 고유 감각을 가진 아이들은 앉아서 하는 놀이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 민감하거나 회피 패턴의 아이들은 일반 집단에서 사회적인 교류가 적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감각 프로파일을 통한 감각 패턴을 알아봤고요. 각 패턴의 유형의 특징과 그 유형의 환경 조정을 위한 어떤 전략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패턴, 감각 패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유한 특징을 잘 이해하고 이를 고려해서 환경을 잘 조정한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수행을 잘하고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아이의 그런 감각 특징이라는 것과 환경 조정에 대한 어떤 좀 힌트를 얻으셨기를 바라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